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성급한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혹화는 117년 만의 추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추위에 아랑곳 없이 맨해튼에서는 최대 규모의 땡스기빙 퍼레이드가 펼쳐졌으며 가족과 친지를 향한 행렬은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민 현안들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항목을 추가하려는 목적이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 추가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 측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센서스 응답에 대한 비밀 유지 규정을 피해 사법기관 간에 응답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소송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데 따라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은 센서스 응답이 연방 정부기관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고 법무부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연방 센서스법에 따라 센서스 응답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도 공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브래넌 사법센터의 톰 울프 상담역은 법무부는 센서스 비밀 유지 규정을 변경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그러한 규정 변경은 오직 의회의 입법 활동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하탄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뉴욕 등 18개 주와 워싱턴 DC가 제기한 소송은 맨하탄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돼 가장 먼저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규칙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2018 세미애뉴얼 규칙 개정 액션 플랜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중에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액션 플랜에서 국토안보부는 1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을 예고해 최소 투자금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월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 달러로 묶여있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한 135만 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100만 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 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0만 달러 투자 이민과 달리 구체적인 투자금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투자 비자 E2의 자본금 규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H1B 프로그램은 사전 등록제 도입 등을 밝혀 큰 변화를 예고했고 H1B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과 혁신 사업가 프로그램 등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액션 플랜에서 이민 서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혜택의 축소는 더 그런데요. 푸드스탬프를 받는 이민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이민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 공공건강협회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푸드 스탬프 수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이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수혜 이민자가 급감했고 특히 5년차 미만 초기 이민자들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미네아폴리스, 리틀락 등 5개 대도시 거주 이민자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푸드 스탬프를 받는 이민자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이민 온 지 5년 미만인 이민자들 중에 푸드스탬프 수혜를 중단한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는 롱아일랜드 시티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등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하면 지난주 나흘 만에 150건의 부동산이 거래됐고 가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마존 덕분에 롱아일랜드 시티 아파트 매매가 갑자기 불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로 뉴욕 롱아일랜드와 버지니아 북부 알링턴 인근 내셔널 랜딩 등 두 곳을 선정해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해당 지역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헬스테드는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를 공식 발표하기 이전에 벌써 아파트가 거래됐다면서 가족이나 대리인이 인근 지역에 미리 와서 살거나 부동산 물건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롱아일랜드 시티로 이주하게 된 아마존 직원들의 전화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체는 롱아일랜드 시티 중심가 갤러리에 아파트의 경우 지난 2주간 25채가 거래됐고 한 주 사이에 매매 가격이 $20,000 정도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인근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그린포인트를 찾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롱아일랜드 시티에 이주시킬 직원은 약 25,000명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내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일원 공항에서의 국내선 탑승 수속이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편한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탑승객 보안 검색대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 등에서 여권이나 운전 면허증 대신 지문과 홍채 등 생체 정보 인식으로 간편하게 신원 확인을 하는 클리어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연방교통안전청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내선 탑승객들에 한해 시행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안 검색대 앞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기 위해 긴 줄을 서지 않고 곧바로 금속 탐지기와 수화물 검색대로 직행할 수 있게 돼 항공기 탑승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JFK 공항은 터미널 2와 터미널 4, 라과디아 공항은 터미널 C와 터미널 D, 델타 항공 스카이 클럽,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은 메인 터미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클리어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항에 설치된 클리어 키오스크 또는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연간 수수료는 $179입니다. 가족이 추가되면 연간 $50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하고 18세 미만의 가족은 무료입니다.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맨해튼에서 운행하는 옐로캡 등 모든 택시 요금에 교통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면 기본 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옐로캡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옐로캡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019년 1월 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택시 요금에 교통 혼잡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교통 혼잡세로 부과된 요금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기금과 휠체어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 개조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옐로캡과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모든 택시이며 주행 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옐로캡의 경우 $2.50, 차량 공유 서비스와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 서비스 등은 모두 $2.75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옐로캡의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기본 요금은 현행 $3.30에서 $5.8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옐로캡의 경우는 교통 혼잡 구간에서 퇴근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운행할 경우 교통 혼잡세를 $1 더 지불해야 하고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운행할 경우에는 50센트 추가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블랙카, 그린캡, 리버리, 리모 서비스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75가 택시 요금에 추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실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택시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한 후 일반 차량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이번 교통 혼잡세 부과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아파트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베이컨시 디컨트롤 규정은 그동안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베이컨시 디컨트롤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렌트 안정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이컨시 보너스 규정과 렌트가 $2,733 75센트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컨트롤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개인과 기업의 체납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경우 세금과 이자 일부가 감면됩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 사이에 내야 할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내년 1월 15일 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납세자가 내년 1월 15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밀린 세금을 내면 이미 부과된 벌금을 없애주고 그동안의 이자를 절반으로 감면해 줍니다. 그러나 세금 포탈로 이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세금을 미납한 75만 명의 개인, 법인의 편지를 보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한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이 같은 정책은 주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사면으로 $2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 면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합니다.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 시 저소득층에게 부여하던 피 웨이버 혜택의 기준이 되는 연방 빈곤선이 강화되는 것인데요. 지금도 쉽지는 않았지만 수수료 혜택을 받기에 더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저래 저소득 이민자들은 더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